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에서는 전 인민이 토끼 기르기 운동을 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뭔가 전 국민적인 운동이라고 하니까 귀여워서 키우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뭐 가죽도 나오고 털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키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토끼는 별 사료도 없이 그냥 풀만 먹으면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장마다 학교마다 또 그 가정마다 토끼를 많이 길러요. 그런데 이 토끼들도 여름에는 부쩍 사육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를 겪으면서 토끼 기르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주민들은 어떤 대책을 수립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합리적인 토끼 사양 관리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장마철 조건에서도 토끼 기르기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그 대기 습도가 높기 때문에 대체로 토끼의 목성이 떨어지는데 특히는 새끼 토끼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대체로 곤초를 가지고 영양가 높은 배합사료를 만들어 먹이고 있고 토끼 풀을 먹이는 경우에는 뜨거운 풀을 48시간 시들켰다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이 유산동 합제를 만들어 콕시디움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약초를 가지고 고려약을 만들어 이용하는데 지금처럼 장마철 기간에도 토끼 발병률과 폐사율을 극력 줄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국풀이 이거 입구면에 거칠고 또 섬유질도 세고 하니까 토끼들이 잘 먹지 않고 또 새끼들은 입안염에 걸려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꿀에서 따달부산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이거 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끼들이 잘 먹고 또 영양 상태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거 풀을 많이 해다 놓고서는 말년을 하면 두피 변질돼서 버리는 일도 많고 또 그런 풀을 먹으면 토끼가 병에도 많이 걸리댔는데 지금은 애국풀을 베다가 그냥 꿀에서 먹이니까 병에도 안 걸리고 그러다라니까 이 중체율도 정전에 비해서 1.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해마다 1000여 마리의 새끼를 생산해서 작업반들과 세대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평소보다 훨씬 더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더웠어요. 혹시 북은 좀 북쪽이니까 덜 더우려나? 아니요, 북도 지금 늦더위 한참이라고 하네요. 북은 어떻게 그 더위를 이겨내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평양시에서는 13시 현재 기온이 34도씨, 습도는 66%로 관측됐습니다. 난 혈압 높은데 무더위 때 집에 있는 것보다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하면 안정되고 머리가 거뜬해지고 좀 진정된단 말입니다. 작년에랑은 땀띠랑 생겨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미지한 물에다가 소금 풀어서 자주 모욕시키고 2, 3일에 한 번씩은 꼭꼭 가만간산 칼리 풀어가지고 모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하게 땀띠랑 안 생기고 많이 우리 아들인데 막 더워서 땀 뻘뻘 흘리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물에 더 들어가고 파속이고 그래서 지금 물놀이장 왔습니다. 물놀이장 들어오기만 해도 이자가 그리고 따군 햇빛에 비해서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막 소리터분하댔는데 들어와서 독수 맞고 나니까 시원하고 목 아픕니다. 이거 그런 거 하단 말이에요. 물에 있으니까 시원함을 느끼고 수영을 치고 나서 찬 음료를 마시니까 몸에 있던 더위가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파도 수조가 제일 좋습니다. 시원하고 자기가 6일만 있겠다고 그럽니다. 실내 수조보다 야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야외가 무척 덥지만은 물속 온도가 25도부터 30도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더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도 집에 그냥 앉아서 휴식하는 것보다도 물놀이를 하고 하면 진짜 건강에 좋지요 뭐. 집에서 덥던 게 이거니까 시원해지고
나도 혈압 좀 있는 사람인데 혈압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개성시에서 낮 최고 기온은 14시 현재 33도씨, 습도는 78%로 기록됐습니다. 사리원시에서는 16시 현재 기온은 33도씨, 습도는 59%로 기록됐습니다. 강계시에서는 15시 현재 기온이 32도씨, 습도는 53%로 관측됐습니다. 아까 영상에 막 손선풍기 쐬면서 가는 거 보셨어요? 예, 남이나 북이나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네. 그리고 워터파크 예. 엄청 시원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던데 혹시 남해도 많이 알려진 문수 물놀이장 맞나요? 예, 맞습니다. 문수 물놀이장이죠. 2013년도 10월에 문을 열었고요. 27개나 되는 미끄럼틀을 가지고 있대요. 아주 27개. 예,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이제 야외 물놀이장, 실내 물놀이장 등을 갖추고 있고 또 체육관, 암벽 등반 시설 아주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물놀이장이라고 해요. 저도 워터파크 꽤나 다녀본 사람인데요. 네. 이게 미끄럼틀을 타려면 30분은 기다려야지 탈 수 있는데 네. 27개나 된다고 하니까 줄을 설 이유가 없겠는데요? 지칠 때까지 탈 수 있는 거죠. 27개 되니까. 수영장 외에도 이제 파도풀이라든지 염수탕, 초음파탕 등 15개의 탕이 있고 그리고 찜질방도 9종류나 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라 일종의 종합 레저 센터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 문수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나중에 이제 능라 인민유원지하고 합쳐가지고 함께 문수 물놀이장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네. 네. 북은 5년에 한 번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개최해서 5개년 경제발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주요 분기점마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해당 시기에 구체적 과제를 결정합니다. 현재 북은 전 당과 인민들이 작년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 중입니다. 네, 국가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현장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제대로 해야 될 텐데요. 현장을 찾아서 코너에서는 공장과 농장 등 현장 곳곳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북의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함께 볼 현장은 어디인가요? 네, 평양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선흥 식료공장인데요. 여기는 빵,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총 400여 종이 넘는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은 지난 7월부터 제품 질 재고 대책을 월간으로 정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 질 재고가 곧 증산이자 절약이다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선흥 식료공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은 제품 질 재고 대책 월간입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질 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 재고이자 증산이고 절약이라는 관점 밑에 품질 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품질 관리를 과학화해서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장 제품들에 대한 의견을 적어놓는 일지들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판매되는 그 어디나 이런 일지들이 있는데 이 매일 정합된 인민들의 의견은 그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그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는 대로 지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견을 정합하고 원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술 준비 사업을 선행하면서
공장 제품의 품질 지표를 바로 정해놓고 과학기술적으로 생산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품의 질 갱신도 이루어지고 새 제품 개발 과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올해 상반년 기간에만도 공장에서는 다갈 우유빵을 비롯한 4가지 제품을 2월 1일 제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작업반은 생산 공정이 연속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들 전문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공들이 기능을 최대한 높여서 자기 공정에 정통하고 기술적 지표에 맞는 제품으로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공정들에는 기능공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버저공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들이 자기 기능을 올리는 것과 함께 버저공들의 기술학습도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기능도 높여주고 기대도 많이 배워주고 이렇게 해서 질이 담보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의견서 노트 보셨어요? 엄청 예.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로 치면 리뷰 또는 후기라고 할 수 있죠. 아, 맞네요. 리뷰 후기. 예.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북이라고 하면 똑같은 디자인의 인민복을 보급해주는 대로 입고 음식도 주는 대로 먹고 약간 이런 이미지 아직도 있는데요. 네. 영상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처럼 리뷰나 후기에 따라서 상품의 질을 업그레이드해서 공급을 한다 이런 거네요. 그게 이제 인민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대목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을 무척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상업 분야에서 봉사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개념이 상업 부분에 도입된 거예요. 네. 왜 우리도 옛날에 고객은 왕이다 뭐 이런 구호가 유행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의견서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뷰 남기는 제도가 네. 모든 공장에서 다 통용이 되고 있을까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서비스가 발달돼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변화를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2018년 12월 3일 김정은 총비서가 원산 구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원산에 있는 구두 공장이요. 네네. 네. 그곳에서 이제 인민들의 엄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연령별, 계절별, 직종별 특성에 맞게 기호를 파고들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고 먼저 찾는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라고 현지 지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정한 평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많은 공장들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북에서 어찌 보면 이제 인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잘 안 가졌다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지금은 모든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나 후기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서 북에서도 고객은 왕이다 이제 이러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음은 북에서 주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혹시 코드세프 경연대회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알죠. 뭐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경진대회 말하는 거죠. 오, 좀 아시네요. 네. 그런데 이 코드세프 경연대회에서 북의 대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 성적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김책공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학생 85명이나 코드세프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우승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인가요? 네, 우승자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우승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2013년 3월 10일理과대학 학생들은 국제 인터넷 프로그램 경연장에 첫 공화국기를 높이 떠올렸다. 이들은 국제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에서도 연속 조국의 영예를 떨쳤다. 이 자랑찬 성과 속에는 한 교육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 있다. 비상한 두뇌와 불같은 열정을 지닌 그는理과대학 학생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 금상을 따왔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속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더 많은 정보기술 인재가 요구되었다. 하루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연구 사업을 그만두고 대학 정보과학소조 지도교원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정말 그때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싹들을 옹골차게 키워나갔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게 했다. 혼자서 방대한 자료기지를 구축하고 경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거기서 학생들을 훈련시켰다. 하루빨리 세계에 도전할 인재들을 키우려고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맡기고 아내와 함께 오로지 사랑과 정을 학생들에게 바쳤다. 수많은 정보과학 인재들이 자라나 국제무대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날렸다. 선생님! 선생님! 그러던 그는 중병에 걸렸다. 하지만 지도교원으로서 의무는 순간도 중단할 수 없었다. 그 어떤 시련도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다. 언제인가 저녁에 컨셉 경연을 할 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빨리 마지막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를 제일 먼저 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등을 해서 우리의 공학기가 맨 위에 놓이는 것을 보고서야 선생님은 마음 놓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상대에서 우승컵을 받고 기뻐하던 그는 갑자기 쓰러졌다. 남편은 저에게 우리 제자들이 세계 경연 무대들에서 우리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비록 생은 짧았어도 불같은 그 박동소리는 제자들의 심장에 그대로 이어졌고 애국의 넋은 교종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거목을 떠받드는 뿌리.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미래를 위해 위대한 강국을 떠받드는 뿌리가 될 때 우리 조국은 세계에 더더욱 빛날 것이다. 아이고, 30대 젊은 선생님이 일찍 고인이 되었군요. 마음이 참 짠해집니다. 네, 사실 자기의 이름을 얼마든지 날릴 수 있는 실력 있는 기술자였는데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그 자체가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우리도 보면은 필드에서 뛸 때보다 지도자의 길을 걸을 때 더 빛을 내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렇죠. 아무튼 남이나 북이나 그렇게 헌신했던 선생님들의 그 마음 우리 가슴속에 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